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주들의 성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운데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아주 빅 위크인데요. 바로 이번 주에 올해 첫 번째 FOMC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번 FOMC에서 25bp 정도만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는 기대감을 좀 일찌감치 하면서 주가를 이미 끌어 올려놨습니다. 특히 12월 중순부터 혁신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그래서 순달람이 작년 4분기 이후에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이 어떤 성과가 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딱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쳤을 때 나스닥 100 수익률은 한 이 정도만큼 수익률이 올랐는데 다행스럽게도 방송에 나온 종목들은 이만큼의 상대적 성과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랑스러워서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크록스가 상당히 최근에 좋은 모습인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순달람이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는 이런 혁신 기술주들이 하나같이 좀 많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FOMC가 정말 코앞으로 닥치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참에 차익 실현 좀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진짜 순위는요. 1월 들어서 주가 상황이 너무 좋았던 만큼 월 말을 맞아서 한번 거꾸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 10개 리스트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오른쪽의 하락률부터 보면요. 사실 하락률이 한 종목을 빼놓고서는 한 자릿수에 다 그쳐 있거든요. 이번 1월이 얼마나 강한 랠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여기 수익률 열등생들의 10가지 종목들, 테마들을 한번 짚어보면 아무래도 가치주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기기, 음식료, 유틸리티, 그리고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이런 업종들은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는 섹터잖아요. 이번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테마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중 색깔이 다른 종목이 위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장 테마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다고 꼽히는 친환경 태양광 종목인 바로 여기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인데요. 무려 이번 달에 2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사실 순달람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태양광 섹터에 대체 무슨 일이 났던 걸까요?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인페이즈 에너지가 태양광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종목을 투자할 때 여러 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밸류 체인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각 밸류 체인별로 제가 관련 종목들을 기재를 여기 딱 해놨는데 사실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크게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게 중국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모래나 흙, 먼지들로부터 폴리실리콘이라는 걸 추출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추출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웨이퍼와 태양광 셀로 가공을 이렇게 하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태양광 모듈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태양광 모듈에는 이런 특수 유리가 또 들어가고요. 마침내 모듈을 대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밑에 보면 인버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바로 이 인버터를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또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많은 태양광 세부 부문 중에서 가장 성장할 부분이 바로 이 인버터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표, 연도별 매출 추이인데요. 흰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인버터에 해당하는 건데 2023년에 가장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표에는 여러 태양광 기업들 중에 올해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그걸 나타낸 건데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당당하게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1위에 있는 맥시온이라는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라 사실상 인페이즈가 최선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인버터 기업인 인페이즈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길래 유독 높은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걸까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그냥 인버터가 아니라 마이크로 인버터라는 차세대 제품을 내놓는 회사입니다. 기존 인버터는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중앙 집중형 방식의 인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 발전 설비가 올 스톱이 됩니다. 반면 마이크로 인버터는 패널 각각에 붙여져 있어서 인버터 하나가 고장이 나도 전체 설비가 중지가 되지
않죠. 더군다나 각각의 패널에 인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태양광 패널의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모니터를 딱딱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최대 25% 정도 더 늘어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인버터보다 당연히 단가도 더 비싸서 마진도 좋거든요. 그런데도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분기별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두 표에서 주황색 막대부터가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매출 차트고 오른쪽이 주당 순이익 차트인데요. 아름답게 뭐 거의 매분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기 매출 성장률은 지난 3분기에 여기 보면 무려 81%를 기록했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성장률 자체는 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유망한 섹터에 속한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는 회사이고 또 업계 1위를 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무려 7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8배가 올랐다는 말이죠. 가장 강력한 직접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솔라엣지는 여기서 빨간색 이건데요. 222%. 이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 3년 동안 222%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인페이지 에너지 상승에 좀 가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회색선은 대표적인 태양광 ETF인 TAN, 탄이라고 부르는데요. 탄 ETF의 수익률인데 2020년 1월 이후에 160% 정도 올랐던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률은 30%에 그쳤습니다. 160%, 여기 보면 30%.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승에 비교해서도 태양광의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페이지 에너지가 완전 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둔 게 보이시나요? 각각 인페이지 에너지 주가가 고점을 달성하던 그 순간들을 제가 쳐둔 것인데요. 왼쪽 동그라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유럽에서 에너지가 심각하게 좀 부족해져가지고 전기료가 이렇게 폭등하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이 시기는 미국에서 IRA라는 초강력 친환경 지원 법안이 소개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뒤로하고 좀 하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지 한번 더 깊이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천연가스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요.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작년 8월 최고치에서 거의 80%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왼쪽 표를 보시면 천연가스 선물 가격과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을 같이 나타낸 겁니다. 추세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천연가스 가격과 폴리실리콘 가격이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오른쪽 표에서 보다시피 태양광 실리콘과 태양광 셀 그리고 웨이퍼까지 함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유럽에서 치솟았던 8월 때와 달리 급락을 이렇게 지속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였던 태양광의 인기도 시들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재고가 생각보다 축적이 잘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왼쪽 표네요. 왼쪽 표를 보시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축적률을 나타낸 건데 파란색 선인 올해의 경우에 가장 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다가 LNG로 가스를 많이 실어 나른 것도 재고 상승의 이유이긴 하지만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요. 이번 유럽의 겨울이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스키장에 눈이 다 녹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해서. 더군다나 작년 11월부터 중국의 코로나 대거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던 것도 요인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원유나 유가, 가스를 덜 쓰겠죠. 친환경 에너지의 매력은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어그러지니까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이 비싸야 태양광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싸진 거죠. 2023년 올 한 해를 놓고서 보면 좀 더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유럽은 근데 여전히 가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왼쪽 표에서 보듯이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이만큼이나 되는데 반면에 공급량은 이 회색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이 570억
입방미터인데요. 그런데 이 러시아와 독일 간의 파이프라인이었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원유를 수송해왔잖아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었던 노르드 스트림도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됐고,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은 더욱더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올해 유럽한테 가스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일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상당히 가스를 유럽한테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중국이 위드 코로나에서 완전히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경제활동이 뭐 2021년 수준으로만 반등하더라도 가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글로벌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유럽이 막 가스를 긁어 모으다 싶다시피 물량을 쓸어갔는데,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연가스가 올해 오를 것 같다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이 이번 겨울에 이상한 고온 현상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큰 홍수가 난 다음 해에 뭐 또 큰 가뭄이 찾아왔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여름에 유럽 대륙이 찜통 더위에 빠지게 되면 가스 수요는 생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 부족 사태는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은 이런 가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부랴부랴 대체 에너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태양광 발전이 지금 전망은 이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부족분을 빨리 메워야 되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양광은 뭐 풍력이라든가 원자력보다 훨씬 설치하는데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유럽이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하는데 1년이 안 걸리는데요. 원자력은 발전소 건립하는데 한 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으니까 태양광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포함한 EU의 태양광 러시는 올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태양광 설치를 더 많이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기사에서 보듯이 독일은 올해부터 태양광 의무화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요. 각종 세금 혜택도 얹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페이즈 에너지도 상당히 최근에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왼쪽 표에서 인페이즈 에너지의 미국 외 매출과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유럽 매출 덕을 크게 봤거든요. 핵심 시장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확장된다는 것, 다시 말해 지역별 매출 비중이 다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에는 유럽 매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에서 챙겨볼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사실 지금 저는 이게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지원 법안 NE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3.0이 나왔습니다. 이게 3.0이 뭐냐면 작년 12월 중순에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가 여기다가 박스표를 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택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75%나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자기 집에다가 설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소득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 수요가 예상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버터 같은 태양광 부품 수요에 얼마나 영향이 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니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인페이즈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힘을 못 썼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도 차차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든 유럽이든 태양광 발전은 이제 국가적 실종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IRA와 리파워 EU라는 법안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IRA는 자국산 태양광의 투자 세액 공제를 무려 10년 동안 연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파워 EU라는 유럽의 친환경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를 쉽게 내주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 용량 달성 목표도 기존보다 훨씬 더 올려 잡았고요. 그 말인즉 미국과 유럽에는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고 인버터를 포함한 부품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태양광 최강자 중국도 이에 대항해서 맞불을 놨는데요. 전 세계 태양광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담당하는 중국은 며칠 전에 수출 제한 리스트에 태양광 웨이퍼를 포함시킬지 말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에 있습니다. 마치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다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중국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 유럽의 추격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이 대륙별, 지역별, 그다음에 진영별 태양광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기도 하고 친환경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태양광 설치 용량을 빠르게 이렇게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IRA와 리파워 EU 법안이 나오기 전에 예상했던 태양광 설치량보다 전망치가 크게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태양광 설치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 최근 유럽 시장에서 마이크로 인버터 매출을 크게 올리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의 성장이 괄목할 것이라 예상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페이즈는 분기당 약 500만 대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에 루마니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하면 생산량이 20% 늘어나는 것도 기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실적 발표와 Q&A 시간에서는 힌트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2월 7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인페이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괜히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 상승률도 지난 몇 년간의 중간값이 10%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올해 실적 발표에서 기존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 유럽에서의 유럽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내놓게 된다면 약해져 있던 투심이 이렇게 회복할 만한 시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오른표에서 보듯이 현재 주당 순이익 예상치 대비 주가가 약세인 상황에서 더 밑에 있잖아요. 좀 이게 올라가면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페이즈 에너지의 선행 12개월 기준 PER, 선행 12개월 기준 PER이 약 39배 정도 되는데요. 여타 혁신기업주, 기술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인페이즈 에너지가 지난 5년 동안의 PER 평균 47.5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평균치에 비해서는요. 그만큼 유망한 테마에서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현재 PER 수준은 2022년 초와 비슷한데요. 일적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쯤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때는 그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시장이 온통 공포에 휩싸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어요. 태양광 관련 지원 법안이 생기기도 전이었고요. 그때와 밸류에이션이 지금 같다라는 건데 이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하락하고 있는 주가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에 맞춰 매매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